안녕하세요, 박열 원장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치아 교정에서 좋아지는 경우 덧니와 돌출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교합인데요. 반대교합은 치아가 거꾸로 물리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분들은요, 어금니를 꽉 물었을 때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요. 이렇게 살짝 덮습니다. 그런데 반대교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는 거죠. 이게 아래 앞니가 윗니를 덮어요. 이거를 반대교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교합이 있으면 이제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심미적으로는 여기가 꺼져 보여요. 윗턱 있는 데가 꺼져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턱이 나와 보이죠. 그래서 윗치아가 잘 안 보여요. 아래치아는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윗치아가 잘 안 보이고 아래치아가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심미적으로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끝하고 이 부분이 좀 꺼져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아래 앞니 부분, 위 앞니 부분이 마모가 돼요. 달아나간다는 얘기죠, 씹을 때. 아래 앞니 안쪽 부분에는 또 마모가 돼가지고 좀 시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불편함들이 또 기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교합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미적인 부분도 개선이 돼서 여기가 좀 더 나와 보이고 아래턱은 살짝 들어가 보이고 기능적으로도 끊어먹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마모되는 것도 덜해지고 그렇게 이제 교정해서 개선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개방교합이 있습니다. 그 치과에서 우리가 개방교합이나 반대교합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기준이 있는데 어금니를 물고 봐야 돼요. 어금니를 꽉 문 상태에서 씹었을 때 반대교합이고 개방교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개방교합은 뭐냐면 개방, 열렸다는 뜻이죠. 어금니 꽉 물었을 때 앞니가 살짝 덮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거를 개방교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심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혀가 보여요.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혀가 조금씩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방교합이 열리다 보면요, 입이 조금 더 나와 보이죠. 그래서 돌출입의 증상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돌출입이 있고 입이 벌어지면 턱끝이 조금 더 들어가 보여요. 그래서 무턱의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개방교합의 심미적인 문제고 기능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음이 불편해요. 발음이 좀 셉니다. 남들이 알 정도일 수도 있고 자신만 느낄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는데 발음이 세고 끊어먹기가 어떨까요? 끊어먹기가 잘 안 돼요. 앞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끊어먹을 때 앞니로 못 끊어먹고 옆에로 끊어먹어야 되니까 좀 힘들고 좀 스트레스를 받죠. 이런 개방교합이 이제 또 교정이 필요한 경우예요. 개방교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렸던 게 이렇게 닫히죠. 이렇게 닫히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먹을 수 있고요. 발음도 안 새요. 특히 이제 이거는 발음 불편함이 점차 줄어드는 걸 교정 중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미적으로 혀가 안 보이죠. 돌출 증상도 약해지고 무턱 증상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방교합도 교정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충분한 그 교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교정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과개교합이 있어요. 과개교합은 말 그대로 과도하게 덮인다는 얘기예요. 앞서 어금니 물었을 때 반대교합도 있고 이렇게 개방교합도 있었는데 많이 덮여요. 보통 물었을 때 위 앞니가 아래 앞니를 한 2mm 정도 덮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과개교합은 4mm, 5mm, 6mm 이렇게 많이 덮이는 걸 과개교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게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되면은 아래 앞니가 위 앞니의 뒤를 쳐요.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 앞니가 약해져요. 시리기도 해요. 그리고 위 앞니 뒤에 잇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앞니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아래 앞니도 이렇게 깊게 계속 닫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아래 앞니가 마모가 많이 돼요. 이렇게 아 하고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앞니의 노란 부분이 이렇게 마모가 돼서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과개교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개교합은 특히 이제 안 좋은 게 씹는 힘이 되게 좀 강한 경향들이 있어요. 아래 턱 근육이 발달하면서 사각턱의 증상을 많이 띱니다. 이런 과개교합은 뭐 딴 교정도 그렇지만 특히 좀 더 어릴 때 교정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크면은 과개교합 치료해도 턱 모양이 사각턱인 거는 개선의 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좀 더 어렸을 때 교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사이에 틈새가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치아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경우는 원인은 치아가 좀 작아서 그래요. 심어져 있는 턱뼈 이런 게 좀 크거나
그러면 치아 사이 틈새가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치아가 하나나 두 개 이렇게 없는 분들이 있죠. 없으면 그 없는 공간이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앞니 사이가 벌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기에 안 좋죠. 일단 뭐 보기 샌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발음의 불편도 역시 나타나고요. 끊어먹는 것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교정을 해서 가지런하게 틈새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이동시켜서요. 그런데 이제 틈새 있는 분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교정으로만 다 할 수가 있고, 교정으로 앞니는 이렇게 이동시켜서 모으고 안 보이는 뒤쪽에는 다른 어떤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 교정하시면 발음이나 끊어먹는 기능도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다양한 그 증상들이 대부분 다 교정이 가능한데 치료가 좀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쉬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정을 고려하셔도 좋고, 좀 더 어려운 경우는 또 어려운 경우대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교정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치아 배열, 또 교정이 필요한 그런 치아 배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